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학교 담장 너머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의 마지막 주네요. 오늘 여러분께 영화 칠드런 액트와 소설 속죄를 소개할 텐데요. 이 작품은 영화와 소설이지만 사실 영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이언 맥큐언의 작품입니다. 칠드런 액트는 수혈을 거부하는 한 소년을 찾아간 법관의 이야기이고요. 한 소녀의 사소한 오해로 한 남자의 인생이 엄청나게 파괴되는 속죄. 자, 2부에서 소개할게요. 먼저 수원 외고 학생들, 차원 기자, 성연지 간사를 차례대로 만나고 오시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보내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널의 DJ 서연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많은 주제들 중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행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해당 주제를 신청했던 게스트 가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청한 주제가 선정되어 매우 기뻐요. 네, 반갑습니다, 가인님. 혹시 특별히 해당 주제를 신청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제가 평소에 쓰는 한국어 유행어들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를 서연 DJ님께 물어보고 답을 찾고자 본 주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행어는 至于青年입니다. 직역하면 자율청년이라는 의미인데요. 한국어로는 소위 갓생 사는 사람이라는 말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每天早上6点起床, 至于青年是就我. 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갓생 맞지? 처럼 쓰는 건가요? 맞아요. 혹시 천재? 아니에요. 아, 서연 DJ님. 제가 중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들은 말이 있는데, XS 뭐더라? 아, 혹시 XSWL을 말하는 건가요? 아, 맞아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XSWL은 샤우스월러의 약자로 사용되는데 직역하면 웃음이 날 죽인다. 즉, 너무 웃겨서 죽을 것 같아 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돼요. 요즘은 완전 일상어여서 채팅, 댓글, SNS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제가 농담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친구분들이 가인님이 많이 웃겼나 봐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바로 다음 유행어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유행어입니다. 바로 당빙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평평하다 이지만 요즘은 누워버리다. 즉 과도한 경쟁이나 사회적 압박에 지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편히 지내겠다는 태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 그런 말이 있군요. 예를 들면 最近工作太累了,我只想躺平.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난 그냥 포기하고 싶어. 처럼요? 맞아요. 아,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요즘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추세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유행어는氛웨이간입니다. 저 그 유행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어로 되게 분위기 있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氛웨이간은 어떤 공간, 장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분위기나 감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这家 咖啡店很有氛围感. 이 카페 정말 감성 있다처럼요. 네, 오늘은 가인님과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행어 비교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하이님,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중국 유행어를 알아볼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고, 오늘 배운 단어들을 잘 사용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중국 친구들과 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시간이 유익했길 바라며 오늘 라디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의 DJ 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시장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서서히 봄은 오는 것 같고, 날이 좀 풀리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추위가 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요. 뭐, 계절은 틀림없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까요? 지금 또 한참 또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이 행정통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특별한 곳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네, 음,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계가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식 전해 주실까요? 네, 이 행정통합을 하고 또 거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요런 게 이제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잖아요. 그 돈을 그동안 교육에 쓰던 돈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그런 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다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난 12일이죠.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이 또 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방교육 재정이 그래서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그래서 원래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로 이것도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13일 날 그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지방 교육세가 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사실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물론 필요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필요한 돈을 좀 빼서 쓰려는 식의 시도들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이게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 생각하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교육 예산을 줄이면은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다. 더 좋은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교육에 특별히 관심 없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교육 재정을 빼서 쓰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르면 그래서 지방세 세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 협의회 설명에 따르면 이게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기는 한데 지방 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교육에 필요한 돈을 빼서 다른 데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100% 만약에 감액할 경우에 1조 8천억이 넘는 돈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게 의무적, 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인데, 이게 이제 수천억 단위로 감소를 하면은, 뭐 학교 운영비를 포함해서 뭐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이나, 돌봄, 특수 다문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또, 교육 격차를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공교육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는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의 중요한 과제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 대상을 제외하거나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만큼은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방안을 내놨고요. 또 세수 감소분을 국가에서 보정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교육계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데 돈이 반드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으로 또 우리나라를 더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를 잘 어필해 나가고 여론의 대중을 대상으로 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감들을 포함해서 교육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원 상도 그렇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보수진바할 거 없이 힘을 모아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잘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조 8천억 가량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뭐 추정이 있네요. 교육감 협의회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돈이 감소가 되는데 교육 재정은 더 투자가 돼도 아깝지 않을 텐데 조금 이런 부분이 서로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있죠. 혹시 예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 또 좋아하시는 우리 은평구, 제가 사는 은평구에, 저랑은 예전부터 알았던 동생들이 또 하고 있는,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끼풀의, 기자들 중에 서부건 기자를 제가 함께 게스트로 모시려고 하고요. 또 제2의 토끼풀로 성북구에서도, 청소년 독립언론 이음이라는 곳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음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장효주 기자, 이 장유주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이렇게 함께 모셔서, 청소년 언론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아예 57분 통으로 서로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대도 또, 많이 되네요. 네, 오래간만에 수원으로 또 직접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혹시 오늘 뭐 추천해 주실 곡이 있나요? 오늘은 제가 이문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적이 또 피처링을 했고요. 조조 할인이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아침에 가면, 새벽에 가면 조조 할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교육재정만큼은 할인돼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의미로 그렇죠. 조조 할인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 외고 학생들이 전하는 소식 듣고 왔죠. 이 작품이 2기 학생들의 마지막 작품이네요. 이제 3기 학생들이 구성되겠죠. 2026년에도 이 친구들과 함께 요즘 청소년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보내드린 곡은 조지 베이커 셀렉션 I've been away too long, 더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차원 기자가 전하는 교육재정 관련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말미에 다음 주 예고도 했지요. 기대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보내드린 곡은 이적이 피처링한 이문세의 조조할인, 그리고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현지 간사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현지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현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식을 전해주셨고, 오늘 네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어떤 소식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경기지속협만의 소식은 아니고, 저희 이제 좀 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좀 요즘 정기총회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네. 저희 경기도에는 현재 22개 시군에서 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총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지난 1년 활동을 돌아보고 좀 올해의 방향을 좀 함께 좀 정하는 자리를 좀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네, 지역마다 좀 물론 다 SDGs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좀 아무래도 좀 이 지역마다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목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듣고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지속협이 있고 시군 지속협이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현재 네네. 총회는 시군 지속협에서 총회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경기 지속협 총회 소식도 전해 주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총회 소식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총회 때는 각 지역별로 뭐 아무래도 그 25년을 반성하고 26년 계획도 나오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경기지속협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시군을 방문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 이런 거를 좀 계기로 해서 실무자분들이랑 좀 이야기도 하고 좀 올해 협력 방안도 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워낙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요? 우선은 저희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우선은 저희 이제 한국전력공사랑 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좀 협력 사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과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논의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직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좀 행정과 그리고 좀 공기업 그리고 좀 시민사회가 다 같이 움직여야 좀 그런 효율성이 좀 높아지고 좀 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파트너십들과 함께 좀 이렇게 방향을 찾는 과정이 좀 중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거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하긴 저기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도 저기 파트너십 저기 있죠, 또. 네, 맞습니다. SDGs 음, 17번입니다. 네네네. 그래요.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나 보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이제 좀 지속 가능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미래 세대 주인공들인 이 학생들에게 SDG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좀 앞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지속협과 함께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네요. 그렇게 뭐 네, 생각해도 맞습니다.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이런 두 개의 소식 전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다음 주에도 또 뭐 새로운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외고 학생들 차원 기자 성현지님 소식을 묶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언 맥큐언의 원작인 칠드런 액트 그리고 영화 어턴먼트의 원작인 속죄 함께 살펴보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여기 런던 고등법원의 유능한 판사 피오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차갑고 이성적인 법의 잣대로 세상을 판결하죠. 하지만 어느 날 18 생일을 고작 몇 달 앞둔 소년 애덤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며 죽어가는 소년. 피오나는 판결을 내리기 전 법복을 잠시 벗어두고 소년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피오나는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혈을 명령하는 칠드런 액트, 아동법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판결 이후 삶의 의지를 되찾은 소년은 피오나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으니 이제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달라고 말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피오나는 법에 따라 소년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 소년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까지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타인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영화는 시종일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영화 칠드런 액트에서 피오나가 병실에 찾아가 소년의 기타 반주에 맞춰 불렀던 노래 Down by the Sally Gardens. Down by the Sally Gardens 이 곡은 본래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1889년에 발표한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예이츠는 마을 노파가 흥얼거리던 아일랜드 민요의 파편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 시를 썼다고 하네요.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살면서 누구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장면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떤 실수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연필 자국이 아니라 종이 깊숙이 베어든 진한 잉크 같아서 평생을 두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영국 현대문학의 거장 이언 맥큐언의 속죄입니다. 이야기는 1935년의 무더운 여름날, 13살 소녀 브라이오니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했던 이 소녀는 언니 세실리아와 집안일을 돕던 청년 로비 사이의 뜨거운 감정을 추잡한 공격으로 오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단호한 거짓 증언을 하죠.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이 확실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축복 같던 두 남녀의 사랑을 갈라놓고 로비를 전쟁터라는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브라이오니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상상력이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했는지를요.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몸을 던져 봉사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소설로 써내려가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해자가 이미 곁에 없는데 가해자가 혼자 써내려가는 사과문이 과연 진정한 속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새학기를 앞둔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곧 수많은 새로운 얼굴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게 되겠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 내 혀끝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에겐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움. 브라이오니가 평생을 바쳐 깨달았던 이 아픈 진실을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가슴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의 3월 새로운 시작은 베리 나이스 하면 좋겠습니다. 세븐틴 베리 나이스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